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하겠다라는 발상, 이 발상에서 나온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오늘 발의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 논란이 됐는데 여당은 반발해 왔죠.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다라면서 반발해 왔는데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냥 계속 고우하고 있습니다. 검수한 바 강행 처리로 그렇게 여론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 판단의 주체가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국회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기관의 기관장은 조치를 한 이후에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시켰다라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은 뭔가 시행령과 법률이 어긋난다라고 생각될 때 국회가 검토를 해서 정부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요구할 수 있고 조치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까지 하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삼권 분립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죠. 이건 국회가 행정부가 할 일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라는 것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입법부죠. 행정부는 그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국회가 일일이 행정부의 그런 어떤 집행, 어떤 행위에 일일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입법 독재 아닙니까? 지금은 뭔가 법률과 시행령이 괴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과 시행령의 괴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해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헌법의 취지이고 이게 상권 분립의 취지에 굉장히 맞는 이런 절차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헌법 제107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보시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사법부가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겁니다. 입법부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따로 있고 행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사법부의 권한이 따로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 상권 분립을 아주 거스르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위헌적이다.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석 믿고 민주당 아직도 이런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해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니, 입법부가 통제할 의무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냥 입법만 하라 이겁니다. 아니,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집행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 것인데 여기에다가 간섭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통제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 좀 하게 해달라. 국정 발목 잡기 좀 그만하라라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국회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의장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국세청장 그냥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갈 길 바쁜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 어떤 정부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과 같은 아주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신속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때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떤 피해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일 처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어떤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야말로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그 정치적 의도죠. 자, 사실은 이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발의로 보입니다. 자, 검수완박을 자신들이 강행 처리를 했는데 한동훈의 법무부가 어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뭔가 검수완박의 법을 무색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이런 어떤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검수완박 법안이 9월에 시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패, 경제 범죄만 남게 되고 나머지 뭐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그리고 방위 사업 이 4대 범죄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부패, 경제, 범죄 이 범위에서도 뭐 금액으로 잘라서 뭐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뭐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아주 복잡하게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 중에서도 그 죄목에 따라서 정한다든가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 수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굉장히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렇게 범죄를 무슨 무 자르듯이 부패, 경제, 공직자 이렇게 자른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이 현장을 모르고 만들어 놓은 법안이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수사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우려를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부패, 뭐 경제 범죄, 그러니까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대놓고 뇌물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나 경제 범죄는 처음에 뭔가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즉 공직자 비리에서 출발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부패도 나오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범죄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패, 경제 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대 범죄에서 이 공직자 범죄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입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의 입구가 되는 이거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더 큰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입구 자체를 봉쇄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뭔가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검수완박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수를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동훈 포비아에서 나온 이런 행태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위헌적인 그리고 모든 지금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못된 국정 발목 잡기죠. 감사합니다.